안녕하십니까. 세금 잡는 닥터북, 저는 닥터코치용입니다. 자, 이번 6월 29일인데요. 자, 내일이면 2020년도, 그러니까 이제 2019년도 매출에 대한 이제 소득세 신고가 내일 마감이죠. 성실 신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. 신고들은 잘 하셨는지요? 오늘은 5월달, 6월달 소득세 신고를 저희가 이제 그 닥터북을 통해서 도움을 드리면서 뭐 매년 이제 복귀 영상을 만들 이제 예정입니다. 그래서 뭐 주요한 이슈였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놓치신 내용들이 좀 있으시면 한번 복귀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전반적인 내용들을 보고 또 내년에 또 저희가 소득세 신고를 준비해야 되니까 벌써 또 6개월이 지났죠. 그러니까 이 영상 참고하셔서 나머지 하반기에 이제 절세 전략을 잘 세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2020년도 소득세 결산 복귀, 복귀 방송입니다. 자, 2020년 소득세 결산 복귀를 통해서 2021년 절세 전략을 준비합니다. 라는 겁니다. 자, 바로 시작할게요. 자, 첫 번째 유형입니다. 첫 번째 유형은 늘상 매년 발생이 되고 있죠. 닥터북을 통해서 저희가 누락경비를 점검을 하다 보면 이제 상당수의 금액들이 많이 나옵니다. 올해도 특정한 병원에서는 9,800만 원 정도 굉장히 많이 이제 누락이 됐었죠. 이제 사연들은 좀 있습니다. 사연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9,800만 원, 또 이 병원은 1,000만 원, 작게는 1,000만 원이고 굉장히 작은 편이죠. 그다음에 이 해당 병원 같은 경우는 4천만 원이 좀 넘네요.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하게 5월과 6월에 닥터북을 통해서 누락경비를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제 원장님의 규칙 사유도 있습니다. 이제 카드를 바꾸시고 세무대리인에게 알려주시지 않거나 국세청에 등록하지 않으시면 또 누락되는 케이스도 있고, 또 하나는 그 국세청에서 다운을 받았는데 또 실수로 또 안 들어갈 수도 있고요. 또 하나는 또 이제 휴일이라든가 또 그 세무대리인께서 이제 세무조정 과정에서 이 내용들은 소득세의 영업경비로 포함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되는 애매한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관리 메뉴가 있잖아요. 닥터북 쓰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런 메모 기능을 통해서 조금 더 인정받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올해도 이제 질문을 좀 하셨는데, 그럼 닥터북에서는 누락경비 점검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. 첫 번째는 이제 닥터북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닥터북 데이터를 이제 업로드합니다. 이 업로드하는 시스템은 닥터북에 업로드하는 게 아니라 닥터북에 있는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저희가 누락경비를 필터링하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업로드를 합니다. 업로드를 하고요. 첫 번째 이제 업로드하죠. 두 번째는 세무사무실에서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. 이제 신고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한 달 정도 전에 어느 정도 구성이 되거나 작게는 일주일 전에 원장 세무사무실 개정별 원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. 이 개정별 원장의 의미를 모르신다고 하신다면 이제 과거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세무사무실의 개정별 원장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그게 소득세 신고에 얼마나 중요성을 띠고 있는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있습니다. 두 번째 절차는 세무사무실 개정별 원장도 또 업로드를 합니다. 두 개가 업로드가 되겠죠. 자, 그러면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나름의 노하우로 누락경비를 필터링을 합니다. 필터링을 해서 리포트가 한 7, 80%가 일단 추출이 됩니다. 추출이 돼서 그 내용들을 가지고 해당 담당 팀장님들이 이제 추정 리포트를 만들죠. 리포트를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. 여기 스타벅스 코리아 가 이렇게 추정이 누락이 되어 있던 걸로 보이고, 이 메모는 카드 번호를 말하는 겁니다. 여기 카드 번호, 이 카드에 해당 카드 번호에 이만큼이 지금 누락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리포트들을 보여드리는 거죠. 이게 이제 계정별로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. 이 병원 같은 경우는 이 특별한 어느 계정인지 모르겠지만 이 계정에 120만 원이 누락이 됐고, 이 특정 계정에 66만 원이 누락이 된 거로 추정이 된다. 그래서 마지막에 이런 리포트들을 보내드리죠. 접대비는 이만큼 더 누락이 됐으니까 넣어주세요. 지급수수료 220, 차량 유지비 46만원, 통신비 이렇게 해서 4천만원 정도가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세무사무실에 이제 요청을 하죠. 그러면 세무사무실에서 이제 검증 절차가 있겠죠. 실제 그 카드 번호가 뭔지, 날짜는 어떤 건지, 그러면 이미 기장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검증의 과정을 통해서 반영을 해 주시죠. 반영 여부는 저희가 정확하게 개런티할 수는 없지만 저희 통상적인 경험으로 봤을 때는 상당 금액을 넣어 주십니다. 가짜 금액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. 이런 내용들을 쓰셨는데 기장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에 대한 검증을 잠깐 하시고 적절한가 이런 요일도 좀 나오죠. 이런 요일들을 검증하신 다음에 세무대리인께서 그 자료 준비를 하셔서 신고에 도움을 드립니다. 오늘도 신고가 거의 이제 하루 남았는데
반영된 손익계산서를 저희가 좀 받았거든요. 뭐 다 대부분 다 반영 잘 되셨어요. 그러니까 내년에도 또 잘 되기를 우리가 이제 바라볼 뿐입니다. 자,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갈게요. 두 번째 유형으로. 자, 이거는 두 번째 유형이 아니라, 그럼 이제,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잖아요. 닥터북을 활용을 하시는 분들은 뭐 영상에서 특별히 이 내용을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지만, 닥터북을 사용하지 않으신 분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, 그럼 닥터북에서 어떻게 그렇게 계정도 다 추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, 이런 질문들을 하실 수 있어요. 그래서, 이 화면은 닥터북의 이제 샘플 화면을 캡처를 한 겁니다. 닥터북의 특징을 보시면, 어느 프로그램에도 보실 수 없어요. 이 업종을 저희가 업종을 가지고 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이 업종에 맞는 계정 과목들을 자동으로 저희가 추천해서 분류를 합니다. 물론 이제 자동으로 집계 된다는 게 닥터북에서 가장 큰 이제 좋은 주요 잘 좋아하시는 기능이죠. 원장님들이 좋아하시고, 저희도 또 이 내용들은 그냥 단순하게 시스템에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, 병원이나 뭐 저희가 약국 프로그램도 지금 런칭을 했는데, 그런 이제 메디컬 쪽에 어떤 쓰이는 업종이나 계정 과목들을 무수히 많은 것들을 보고 필터링을 해서 적절하고 현행 세무사무실에서 추천하는 계정 과목들을 다 포함해서 분석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. 뿌려드리는 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업종 데이터를 통해서 추천 계정 과목을 자동 분류 집계를 합니다. 이 화면이. 그렇다면 새로운 유형의 업종이나 새로운 유형의 지출 패턴이 나오면 또 반영이 되겠죠.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자동 분류는 닥터북에서 자랑하는 이 자동 분류의 설정 기능은 매달 계속 진화합니다. 닥터북이 거기 늘어나면 늘어날수록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동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이런 내용들이 쭉 온다는 거죠. 물론 이렇게 왔는데 우리 해당 병원의 계정 과목과 다르다 그러면 이렇게 옮기실 수 있어요. 여기 지금 이렇게 이제 마우스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은 잘 아시죠? 소모 분비를 만약에 도소원소유로 바꾸고 싶다 그럼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. 이런 내용들은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이니까. 자, 그래서 닥터북을 활용을 하시는 분들은 이 화면을 통해서 누락경비 필터링의 기본적인 데이터를 추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그래서 그거 넘어가고요. 다음 유형 보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감가상각비 활용 기능인데요. 자,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혼란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좀 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이 차량 운반구라고 얘기하죠. 그러니까 자동차는 지금 현재 세법이 5년 동안 정액법이니까 이제 20%가 되겠죠. 이건 이제 강제 상각을 합니다. 여기서 상각이라는 의미는 감가상각의 준말인데, 자동차를 1억 주고 샀다 그러면 5년 동안 정액법으로 2천만 원씩 강제로 상각을 한다는 건데, 그 해당 금액이 2천만 원이 아니라 한도가 있습니다. 800만 원인가 막 그럴 겁니다. 그렇게 한도가 있기 때문에, 자,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, 대다수의 원장님들께서 이 내용을 아세요. 자, 수문경비, 그러니까 누락경비죠. 누락경비를 찾아서 많으면 감가상각비를 좀 적게 신고하거나 내년으로 이월하면 된다. 이런 내용들은 병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은 대부분 뭐 세미나나 담당 세무대리인 통해서 충분히 얘기를 들었는데, 이 자동차까지도 그런지를 아시는 분이 좀 계셔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자동차는 그렇지 않습니다. 자동차는 지금 세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5년간 정액법으로 한도가 800만 원인가 그렇죠. 그래서 강제로 한다는 거예요. 강제상각이라는 얘기는 안 하면은 한 걸로 가정한다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감가상각을 기계장치처럼 뭐 내년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강제로 상각이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요 얘기는 이제 결론적인 얘기였고요. 자, 제가 이 챕터의 감가상각비 활용 방안에 대해서 이번 신고 과정에서도 많은 원장님들하고 의견을 나눴는데, 일단은 제가 이제 늘 방송에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. 아무리 바빠도 이것만은 해야 된다고 할 때, 자,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뭐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해지니까, 일단 원장님들께서 세금 신고 들어가시기 전에 아니면 수시로 세무대리인 통해서 이 내용을 좀 받으셔야 돼요. 고정자산 명세서를 파악을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. 자, 제가 원래는 그 고정자산 명세서를 띄워서 항목을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, 그럼 이제 영상이 길어지면 또 안 보시니까 뭐 짧게 하겠습니다. 자, 고정자산 명세서를 요청을 하시면 이제 오겠죠. 그때 보셔야 될 거는, 이 고정자산이라 하면 뭐 시설 장치부터 뭐 비품부터, 그러니까 감가상각으로 들어가는 모든 자산들을 유형, 무형을 다 말하는 겁니다. 뭐 소프트웨어 비용도 들어가고요. 보셔야 되는 거는 최초에 얼마 주고 내가 샀는지, 그 다음에 올해 작년도까지 얼마나 감가를 해서 올해 얼마의 한도 금액이 있는지, 그
그다음에 중요한 거. 그러면 얼마나 남았는지 앞으로 향후에 내가 감가상각을 하는 금액은 얼마나 남았는지 이 내용들을 그냥 일일이 물어보지 마시고 고정자산 명세서라는 부분을 요청을 하세요. 그 요청을 하셔서 그 내용을 보시면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. 이 고정자산 명세서는 해당 연도 말 기준으로 항상 나오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이 계시다면 2019년도 고정자산 명세서를 뭐 보시고 한번 이걸 따져보세요. 왜냐하면 남은 잔액에 따라서 우리가 효과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용들을 좀 아셔야 되니까. 그 1번은 고정자산 명세서를 파악하자. 구입가액과 감가상각의 한도 금액, 그리고 남은 잔액을 판단하자. 자, 두 번째는 세무대리인과 함께 감가상각의 범위를 결정을 하는데, 자동차는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렇고, 만약에 시설장치나 기계장치에 대한 부분이 감가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. 많이 남아 있는데 오히려 또 누락 경비를 좀 찾았습니다. 앞에 챕터에서 유형에서 봤죠. 그런 게 있다면 굳이 감가상각비를 올해 많이 신고하면 이 경비들까지 같이 많이 들어가면 소득률이라는 부분이 좀 애매해질 수가 있겠죠. 그렇기 때문에 세무사님과 상의하셔서 소득률이 결정이 되셨다면 감가상각비는 임의로 이제 감가 범위를 세무사무실에서 결정을 해서 신고가 들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올해 케이스 중에 좀 특이한 케이스는 감가상각비가 많았는데 소득률은 감가상각비가 많다 보니까 소득률이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, 전년 대비. 근데 이제 저희는 뭐 그렇게 추천해 드리지는 않는데, 물론 감가상각비를 충분히 넣을 수는 있지만 전년도의 소득률이라는 부분까지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 감가상각비 한도를 다 넣는 건 별로 그렇게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질 않습니다.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은 항상 감가상각비의 활용 전략,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렸고요. 자, 다음 유형을 보겠습니다. 자, 다음 유형은 이제 매출 누락액인데요. 이 수정신고라는 의미는 그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. 면세사업자 현황. 그때 이제 신고를 얼마를 하셨는데, 이제 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고가 그 매출액이 더 많이 발생이 된 거예요. 지금 이제 이 닥터북에서는 매출액을 국세청 기준으로 잡아냅니다. 국세청 기준으로 원장님께 보여드리죠. 그런데 그걸 필터링을 해보니까 좀 누락이 된 부분이 있더라 이거죠. 그래서 이번에 수정신고 들어간 병원들도 있는데, 첫 번째 케이스로는 계좌로 진료비를 받았는데 제3자로 이제 모르신 거예요. 몰랐다는 얘기는 제3자로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뭐 현금 영수증하고 맞지도 않고 원장님도 잘 모르셨고 세무대리인도 잘 몰랐어요. 근데 저희가 추적을 하다 보니까 환자가 보낸 거예요. 이제 제3의 인물로. 그래서 현금이 누락이 돼서 바로 수정 신고를 들어갔습니다. 자, 그다음 이제 외부 검진비 신고 누락인데요. 외부에서 검진하는 뭐 보험공단에서 검진하는 있잖아요. 출장 검진. 그때 비용들이 몇 건들이 좀 누락이 돼서 이제 또 신고한 케이스도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는 매출액 대비해서 과다한 지급 수수료가 발생된 케이스가 있어서, 역시 이렇게 과소하다는 거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찾아낼 수가 없고, 저희 닥터북에서 시그널을 보냅니다. 시그널을 보내면 그 시그널에 따라 추적을 하다 보면 이렇게 발생된 세금 계산서에 비해서는 매출액이 너무 작다,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위험 조사가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인자를 통해서 그 위험 인자를 통해서 조금 깊이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원장님도 잘 몰랐던 금액들이 누락이 된 부분이 있어서 역시 수정 신고했습니다. 매출액 누락하시면 안 되죠. 절대로 안 됩니다. 큰일 납니다. 나중에 경비를 찾으세요. 경비를 잘 찾으셔야지 매출액을 누락하시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. 자, 네 번째 유형인데요. 사업자 현황 신고할 때 이번에는 이제 매출이 좀 많이 들어간 케이스예요. 본의 아니게. 자, 이 첫 번째 원장님들께서 이해를 하시려고는 하나 다소 복잡하지만 늘상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던 보험 매출 중에서 본인 부담금을 환자분들이 카드로 결제하시거나 현금 영수증으로 결제를 하셨는데, 본인 부담금 결제했잖아요. 그랬는데 이 결제한 금액하고 상관없이 보험 매출로 또 신고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가 또 올해에도 있었습니다. 한두 건. 그래서 역시 본인 부담금 중복분에 대해서 매출이 과다하게 들어간 케이스는 이제 좀 금액을 낮춰서 수정 신고를 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카드 취소 금액, 카드가 취소가 됐는데 반영이 안 된 케이스들이 좀 있었습니다. 이번에도.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수정 신고가 들어갔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좀 유형을 좀 살펴볼 수 있고요. 자, 이제 마지막 유형이 될 것 같네요. 자, 세액공제 누락입니다. 누락인데, 제가 지난번에 이 소득세 전략 마지막 편에 그 세액공제를 말씀을 아마 못 드렸을 거예요. 좀 급한 내용이 있어서 저희도 또 뭐 신고를 도움드리나 좀 6월달에 바빴고,
이번 신고 과정에서 역시 세액공제 누락된 병원들이 좀 보였습니다. 참고로 이 병련 세액공제는 노무사분이 하시는 건 아니고 세무사가 해주시는 거예요.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뭐 지원금이 아니라. 그래서 일단 이번에도 보면 고용증대, 사회보험료, 뭐 정규직 전환, 뭐 경력 단절 여성 재고용 세액공제, 뭐 다양한 세액공제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, 일단은 해당되는 내용을 검토하신 다음에 이번에 신고가 못 들어갔다라면 경정청구 하실 수 있어요. 이 경정청구라는 얘기는 제가 잘못 신고해서 받을 돈을 못 받았습니다. 돈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. 경정청구.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정청구라는 거는 국세청에서 이제 환급을 저희가 받기 위해서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. 자, 여기서는 이제 그 내용까지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죠. 우리 병원이 고용증대에 해당이 되는지, 사회보험료에 해당이 되는지. 다만 팁을 드리자면 우리 병원은 계속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다. 뭐 한 명이라도 증가하는 상태다. 이런 상태가 돼 있다고 한다면 이런 병연세액공제, 고용세액공제나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들을 좀 받으실 수 있어요. 그래서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원장님께서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모르겠다고 한다면 세무대리인께 이제 그 소득세 신고 들어간 납부서를 받으시면 세액공제 여부가 나옵니다. 물론 이제 성실신고 세액공제 등의 금액이 작으니까. 근데 만약에 우리 병원이 고용이 계속 증대됐고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세액공제 금액이 작다. 그러면 누락의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죠. 그러면 이제 올해는 지금은 늦었으니까 그렇다면은 이제 그 신고가 끝나고 나서 경정청구라는 걸 통해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이 경정청구는 뭐 내년에 하셔도 되고 후년에 하셔도 돼요. 시간이 있으니까. 다만 이제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바로 보였을 때 해당 내용들을 검토하셔서 해당이 되면 바로 대무 대리인께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 물론 이제 닥터북 무료 체험 문의들이 이제 오실 때가 있는데, 오시면 뭐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기도 하고, 필요하다면 노무나 세무 전문가가 방문 드려서 닥터북 무료 체험권도 드리고 프로그램도 설치해 드리고 또 그런 간단한 세액공제나 세무에 관련된 내용도 이제 상담을 해 드리니까 뭐 많은 신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복귀 영상이라 조금 길었는데요. 어찌됐든 2020년도 소득세 신고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, 중요한 건 또 2021년이 남았으니까 거길 위해서 또 절세 전략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. 거기에 닥터북이 도움이 되셨으면 매우 감사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은 이대로 마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